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해상입니다.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글을 쓸 때나 방송을 할 때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사실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고 주관적 의견은 모욕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사건 기억나세요? 언론에서 좀 시끄럽게 떠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3년 1월 시민단체의 신년 할애회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그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사건이죠. 고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1981년에 부산의 한 이념서클에서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한 20여 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불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영주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이 사건을 담당했어요. 고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이들의 그 재심 사건의 변론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도 이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공산주의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뭐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의원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사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을 했고요. 형사사건은 1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죠.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의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나요? 이제 형사 판결은 보통 민사 판결보다 더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고 또 입증의 정도도 훨씬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뭐 동일한 사건에서도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쟁점을 놓고 재판부들의 판단이 서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 판결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민사 판결에서는 고 변호사의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자라는 말 속에 문재인이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가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그 부정적인 반사회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고 변호사가 문재인이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가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추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고 변호사는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했으니까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뭐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하지 않은 말까지 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모든 가치 판단이나 의견에 대해서 전제되는 사실을 포함시킬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겠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었나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묵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 그 중에 어떤 판단이 조금 더 옳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형사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학술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이걸 뭐 부정적인 반사회적인 용어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학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사상에 대한 토론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종북, 주사파 이런 표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론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것이고, 주사파는 주체사상파,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건 어떤 사건이죠?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던 그 변희재라는 사람이 2012년 3월경에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부부를 그 종북 주사파라고 규정하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죠? 2018년 12월에 대법원은 뭐 극우라든지 극좌라든지 또 보수 우익이라든지 종북, 주사파 이런 표현만으로는 뭐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근데 사실 종북이나 주사파보다 명예훼손을 하는 이미지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제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 심한 것으로 우리가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빨갱이라는 말에는 먼저 구체적인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상대방을 뭐 경멸하는 가치 판단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경멸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상대방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뭐 대머리라든지 이런 부분. 법원은 이제 대머리라는 말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꾸는 뭐 병신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모욕죄가 되겠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니까 물론 명예훼손은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봐도 좀 이해가 딱 명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명예훼손을 이제 시리즈로 다룰 생각이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공산주의자, 종북, 주사파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무 데서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그 한 부분 한 단어만 떼어놓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 문맥에 따라서는 다른 말과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사용되는 경우와 일반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또 다르게 평가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사상 검증이 필요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사상 검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앞으로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예훼손에 대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